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7장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은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벌써 8번째 이제 애니어그램을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좀 보고 계십니까? 좀 보이십니까 이제? 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안에 성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내 안에 고착화되어 있는 나의 단점, 이게 바뀌는 게 성화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화를 물론 이해하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신앙적이고 영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 전반에 가는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여기에서 말하는 언어라는 것은 영어나 중국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표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외국어처럼 잘 쓰여지지 않는 표현들이 여러분 입술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화가 됐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쓰고 싶은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써야 할 말, 내 입술이 바뀌어져야 될 말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예를 들면 비판하지 말라. 그럼 그것을 우리가 안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미의 성화라면 9가지 유형에 맞는 언어 패턴이 정해져 있고 여러분이 썼던 언어 패턴이 정해져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바뀌어져야 될 언어 표현도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놀랍죠? 근데 그 표현을 여러분 입장에서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외국어처럼 보입니다. 안 쓰여졌기 때문에. 안 써버릇하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잘 안 쓰는 표현이 뭔가, 근데 그것을 써야만 여러분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학습하고 노력해서 쓸 때 여러분이 드디어 이분이 자기의 틀을 깼구나. 자기 틀을 깼다는 것이 자기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리더예요. 리더는 계속해서 자기 틀을 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각 유형별로 내가 과연 그동안 안 썼던 표현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외국어처럼 배워서 꼭 써야 될 표현이 뭐가 있을까? 자, 이것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그럼 유형별로 도대체 무슨 표현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통합 방향으로 표현을 배우셔야 돼요. 자, 통합 방향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번부터 따지고 1번이 지금 몇 번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까? 7번. 그죠? 1번은 7번이 통합 방향이라 뭐냐면 이게 성장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라는 유형을 갖고 있는 분들은 7번이 쓰는 언어를 안 써요. 근데 여러분이 틀을 깨고 여러분이 성화됐다라면 7번의 언어를 배워라. 그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그럼 7번이 어떤 표현법을 쓰는가,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몇 번으로 가야 성장이 된 겁니까? 5번으로 가야 성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5번의 언어를 배우시고 5번 같은 경우는 몇 번으로 가야 성장이 된 겁니까?
8번의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이게 내 입장에서 외국어라니까요. 안 쓰는 언어니까. 그럼 8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8번입니다. 그럼 제가 몇 번의 언어를 배워야 제가 성화된 걸까요? 2번의 언어를 제가 적극적으로 외국어처럼 외워야 돼요. 외워서 영어 배우듯이. 그리고 2번인 경우는 몇 번의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4번의 언어. 거의 4번의 언어를 2번은 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몇 번의 언어를 배우시라? 1번. 이렇게 해서 17582421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게 성장 방향.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의 트랙은 3693. 이것이 또 하나의 트랙이에요. 그러면 내가 3번이다. 그럼 몇 번의 언어를 배우셔라? 6번. 6번은 몇 번의 언어를 배우셔라? 9번. 9번은 3번의 언어를 배우셔라. 이것이 성장되는 사람의 변화요. 각 유형에 맞는 언어적 성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썼던 언어를 오늘부터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9번이세요. 피스메이커인데 그 장로님은 1번이셔요. 그러니까 1번이 맨날 쓰는 말이 뭐예요? 정확하게 제 시간에. 근데 9번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금은요,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위기예요. 안 좋아요. 그래서 막 한숨을 쉬고 막 그 9번 되신 권사님이 이제는 폭발해갖고 평생 쌓아둔 백팩에 있는 불만을 지금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이 장로님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장로님의 언어를 바꾸셔라. 지금까지 제 시간에. 여러분 그분의 1번의 제 시간은요 30분 전에 가야 제 시간이에요. 근데 9번 같은 경우는 정말 땡 하고 도착해야 제 시간이에요. 시차가 무려 30분이나 차이 나요. 그럼 어디에 맞춰야 돼요? 1번께서 9번에 맞추셔야 평화가 오겠죠. 9번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무슨 찬양? 평화 오늘 불렀잖아요. 그 이분들이 찬양도 천천히 평화 찬양을 막 전투적으로 부르는 분 없잖아요. 그죠? 1번께서 9번에 맞추셔라. 그래야 평화가 임한다. 이분이 큰 깨달음을 얻고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께서 뭐라고 하셔야 성화된 건지. 자, 큰 이미지로 1번은 7번으로 가는데 아니야, 아직 방금 전 걸로. 1번의 언어 스타일 완벽주의 언어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7번은 유연하고 즐거운 언어로.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된다 그러세요? 배우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안 배우면요? 여러분 지금 외국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1번께서 유연하고 즐거운 표현을 쓰세요 그러면 절대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체험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2번은 주로 어떤 유형의 언어를 씁니까? 타인 중심. 당신이 원하는 게 뭐고 당신이 지금 뭐가 필요하고 이 타인 중심에서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죠? 근데 이게 진심이면 좋아요. 근데 이 진심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진심일지라도 나중에 너무 자기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하게 자기 감정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령 받은 거라니까. 이게 성화된 거라니까요. 3번은 자기 이미지 관리 굉장히 잘합니다. 거의 그래서 쇼를 합니다. 3번께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뢰와 협동의 언어로 바뀌셔야 돼요. 이거 성화예요. 이게 바로. 4번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나 오늘 굉장히 우울해 막 이래요. 비가 오는 날은 나 오늘 너무 쓸쓸해 이래요. 이런 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구조와 명료함. 그래서 언어를 저런 분들은 굉장히 센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나약한 언어에서 센 언어로 바꾸셔야 돼요. 5번은 굉장히 언어가 차갑고 목소리가 작고 굉장히 언어가 거리감이 있어요.
사람의 가슴을 별로 못 만져요. 마음을 별로 터치 못해요. 언어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언어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언어를. 왜냐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5번은 사람하고 가까운 언어를 써야 돼요. 친근한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6번은 불안감이 많죠. 그래서 말 속에서 늘 불안하고 의심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9번으로 간다면은 평화를 선포하는 언어. 굉장히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6번의 입장에서 이것도 배우셔야 돼요. 7번의 언어는 항상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래요. 굉장히 부산스럽죠. 어떻게 합니까? 깊이와 집중이 있는 언어 5번의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8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제력이 있고 굉장히 표현이 직접적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화된 걸까요? 따뜻한 언어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8번이 있어서. 그 다음에 9번은 자기를 소외시켜요. 당신들의 의견대로 하겠어. 당신들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의견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늘 소외시키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내 생각은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1번은 이상주의적입니다. 말 속에 굉장한 이상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 옳은 것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이상주의란 말이. 그리고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완하냐? 7번의 언어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고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언어를 배우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 보고서에 문제가 있어요. 바꿔야 돼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지 않아요? 그죠? 직장이든 어디든 이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이 보고서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오지만 이것이 성령 받은 거예요. 이것이 조금만 보완하면 더 좋겠어요. 뜻은 곧 무슨 뜻입니까? 문제 있다는 뜻이에요. 뜻은 똑같은데 표현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야, 이게 될까 과연?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1번 유형에 해당한 분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조금만 보완하면 더 좋겠어요. 이거 하루에 하가 하듯이 10번씩 반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구나. 내가 하는 말 표현이 이거 문제야, 문제. 여러분, 문제라고 상대방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은 그분에겐 공격이에요. 듣는 분에겐 공격이라고요. 그럼 문제라고 인식시키지 말고 좋지만 보완하자. 이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격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그렇죠? 7번처럼 얘기하는 게 실제로 그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훨씬 잘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걸 실제로 얻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남의 언어라고 따라하지 않는 것보다 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보고서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조금만 보완하면 더 좋겠어요. 왜 이렇게 어색하세요? 웃으면서 하셔야 되는데 얼굴 표정은 안 바뀌고 조금만 더 보완하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자, 웃으시면서 특별히 1번 분들은 미소를 띄우시면서 옆에 분하고 한 번씩 연습하겠습니다. 외국어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보고서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조금만 보완하면 더 좋겠어요. 얼마나 부드럽고 좋습니까? 자, 오늘은 따로 안 할 테니까 두 분씩, 자, 파트너, 자기 이 언어가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기 파트너를 두 분씩 만들어서 지금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연습을 꼭 하셔요. 자, 얼른 파트너 두 분씩.
자, 우리 저기 집사님하고 조 목사님이 그러면 그 옆에서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PPT만 넘기고 가서 또 하시면 돼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PPT 이번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1번 유형께서 배우셔야 될 언어 표현은 보통은 이렇게 나오죠. 이 계획은 실현 불가능해요. 다른 계획으로 바꾸세요. 이게 되겠냐고 이게. 아니 맞는 얘기죠. 현실적이지 않을, 예를 들어서 4번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계획 7번 이런 분들이 뭐 계획을 쓰면은 거의 뜬구름 잡거든요. 실현 가능성 별로 없이 만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서 이거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7번은요 다시는 여러분하고 대화 안 합니다. 4번도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결국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1번 유형께서는 이 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외국어라고 생각하시고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자, 한번 해볼까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 계획은 실현 불가능해요. 다른 걸로 바꿔요. 가 아니라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네. 만약 1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그 영혼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이것은 큰 변화예요. 자, 세 번째. 유연하고 열린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1번의 기존 방식은 왜 이렇게 했어요? 그 왜라는 단어를 상당히 자주 씁니다. 여러분, 왜라는 말은요, 항상 비난이에요. 자녀들이건 친구건 교회 교우 관계든 왜라는 표현은요, 듣는 사람에게 무조건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표현 대신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어떤으로 바꾸셔야 돼요. 어떤. 왜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어떤 생각으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듣고 싶네요. 근데 왜 하면 벌써 인상이 찌그러지죠. 찌그러져 자연스럽게. 이거 굉장히 신기해요. 근데 어떤 그러면 벌써 표정이 밝아져요. 그죠? 호기심 톤으로 바뀌어져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어떤 생각으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듣고 싶네요. 벌써 달라지죠? 왜? 그럼 벌써 찌그러지는데 어떤 생각으로 표정이 달라져요. 이거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자, 네 번째, 감정 표현을 이제 늘려보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쓰냐? 그동안은 1번들께서 주로 내면에 있는 감정 표현하는 걸 굉장히 절제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기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즐겁다 이런 말 잘 안 쓰세요. 감정을 굉장히 절제하셔요. 이분이 기분이 어떤지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감정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흥미롭네요. 표정을 조금 밝게. 흥미롭네요. 재밌겠는데요? 기대되네요. 이런 말 솔직히 잘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기대가 돼야 기대를 하죠. 재미가 있어야 재미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기대가 안 되고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지만 바꿔보셔라. 그러면 흥미도 되고 재미도 있고 기대도 됩니다.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흥미롭네요. 재미있겠는데요? 기대되네요. 자, 1번이 7번 갔을 때 표현해야 될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씩 짝 찍고.
우리 좀 이따 끝날 때 우리 1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어 시험입니다. 언어 시험, 외국어 시험. 예.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정말 평소 때 이런 말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거 하려 그러면 오그라듭니다, 몸이. 이거 안 나와요, 잘. 자, 이런 단어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써보시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한번 써보시고 한번 해보셔요. 특히 1번 유형분들 한번 해보시면 뭐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바뀌었어요. 안 쓰는 말을 쓰니까. 그죠? 이게 진짜 큰 변화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죠? 달라진 거예요.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께서는 사실 굉장히 다른 사람 배려하는 언어를 주로 쓰시기 때문에 굉장히 타인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굉장히 좋은 언어 습관입니다. 사실 나무랄 게 없어요. 사실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으로서는.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2번이 왜 4번으로 언어를 연습하셔야 되냐면 본인 스스로에게 만족을 사실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언어 표현이 당신에게 자신에게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안 괜찮은데 자꾸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안 괜찮아집니다. 마음이 안 괜찮아져요. 관계도 안 괜찮아지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가지를 칠 줄 알아셔야 되는데 가지가 막 자라갖고 결국은 내 인생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잘 안 되면 병원 갑니다, 여러분. 병원 가요. 정신적으로 어지러워갖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표현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직하지 않아요. 그것은 좋은 언어 습관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표현으로 바꾸셔야 되냐면은 4번 같은 경우는 자기 표현이 분명해요. 나 어떻다, 나 기분 좋다 나쁘다, 우울하다 어쩌다, 기분에 대해서 분명하거든요. 이것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 4번 유형의 표현은 진짜 감정을 속이지 않습니다. 솔직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당황되는 경우가 많아요.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니까 당황스러워요. 근데 이것을 2번께서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은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보통은 다 괜찮대. 안 괜찮은 것 같은데도 괜찮대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나중에 병된다니까요. 전 상관없어요. 이런 말 써요. 정말 상관없을까요? 나중에 상관 있습니다. 몸도 축나고 마음도 힘들고 관계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괜찮다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2번들께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사실 저는 이런 기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안 좋아요. 잘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건강합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그런 거고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정서적으로 나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진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이런 용기를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자기 욕구와 필요를 잘 표현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인의 욕구만 파악하고 자신의 욕구는 무시하는 경향이 많으신데, 제가 필요한 것은 뭐뭐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버릇해야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것을 원하면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뭐 아무거나 이러지 마시고,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물도 좋고요, 콜라도 좋고요, 사이다. 여러분, 아무거나라는 상품을 만들면 2번들이 엄청 살 것 같아요. 9번하고 2번이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요. 아무거나라는 상품을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지 말고, 제가 필요한 것은 콜라입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커피입니다, 정확하게 하는 표현을 자꾸 해버릇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필요한 것은 커피입니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네, 아무거나라는 메뉴는 없습니다, 카페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뭘 좋아한다 명확하게 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라. 거의 이 버릇이 아무거나, 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버릇이 돼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은 본인에게 건강하게 작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도 우리 2번들께서 솔직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고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지만, 남들에게는 장점이에요. 근데 본인에게는 그것이 독이 됩니다. 그래서 4번 방식으로 표현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지금 화가 나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 화가 나요. 슬퍼요. 실망스러워요.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까칠하죠. 이게 어렵죠. 이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 보고 굉장히 까칠하셨죠. 아니, 그 천사 같은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다음 주에 제가 예수님의 애니어그램을 분석을 해드릴 텐데, 예수님은 모든 애니어그램의 유형을 다 갖고 계셔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은 적절하게 애니어그램의 모든 영역을 다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까칠할 땐 까칠해야 되고, 자기 표현할 땐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 속이지 마시고,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도 뭐 속인다기보다는 여러분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여러분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감정도, 슬픔도, 또 부정적인 것들도 표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번으로 넘어가면 경계 설정하기. 이건 뭐냐면 yes, no를 잘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 해야 되는데 계속 예스 하면 나중에요, 번아웃 됩니다. 뻗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보통 뭘 도와달라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알겠어요, 도와줄게요. 속으로는 부담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라?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저도 할 일이 많아요.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저도 할 일이 많아요. 이거 잘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 말. 어렵다. 그러나 연습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네. 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2번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 더 리얼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도 좀 이따 한번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되십니까? 이게 입에 안 뱉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해버릇 하셔야 됩니다. 근데 5번 유형 탐구자가 배워야 될 언어 8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 유형은 굉장히 신중하시고 탐구적이시죠.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화됐다는 것은 뭐냐면 8번 유형처럼 자신의 생각을 큰 목소리로 확실하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성화된 거예요.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표현을 하는 거, 이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성령 체험입니다. 여러분, 제가 애니어그램으로도 저 자신을 분석해봤고, 예전에 디스크 있죠? DISC 4개로 분석하는 거 있고, 또 혈액형으로 분석하는 것도 사실 우리 한국, 일본 같은 데 많이 하거든요. 또 MBTI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 제가 사실 어릴 때 굉장히 소심했어요. 어릴 때 누구 얼굴을 쳐다보고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소심. 왜 그런 것 같아요? A형. 제가 소심한 A형. 그렇게 안 보이지만 소심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제가 소심 안 하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중학교 이때쯤부터 이렇게 소심하지 않게,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그리고 특별히 제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무서운 게 없어요, 저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면 나의 한계를 자꾸 성령께서 이렇게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극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만난 여러 그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자기 정말로 누구 앞에서 말을 못했대요. 그 5번 같은 분들이죠. 근데 성령 체험하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움츠러들고 이랬다가 굉장히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셔야 되냐면은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5번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게 맞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할 때 그게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럴 때는 하셔야 되냐면은 8번, 제 생각에는 이 방향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뭐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제 생각에는 이 방향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면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자신감 있는 톤과 에너지를 써라. 그래서 기본의 5번 방식은 넘어가야 돼요. PPT.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소극적인 표현법을 많이 써요. 5번. 그러니까 틀릴 수 있겠죠, 진짜로.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틀릴 수 있지만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있는 톤. 그래서 8번으로 적용한다면 제 경험과 분석으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고 뭔가 자신감 있는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제 경험과 분석으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 안에 사실 9개 유형이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점수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또 5번에 가까운 기질들이 나한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9가지 유형이 언제 어디서 사용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5번 같이 이렇게 좀 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8번과 같은 그런 언어 습관으로 바뀌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즉석에서 반응하기. 자, 기존의 5번 방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생각해보고 답변해 드릴게요. 나중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8번의 적용 방식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생각, 내 이해력을 표현하는 방식,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어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그래서 이 5번 유형의 분들은 8번 유형의 언어 습관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더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하기. 그다음에 사람과의 어떤 간격을 좁히셔야 돼요. 그것은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기.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먼저 말을 걸기. 이 5번 유형의 분들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 거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저희 어머니 보니까 누구에게 말 거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말 시키면 잘 하는데 먼저 누구 다가가서 말하고 이거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지금도 창피해야 돼. 누구랑 말하는 게.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언어 습관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바꾼다는 것이. 그렇지만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언어 습관으로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5번 유형 1번부터 여기까지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씩. 제 생각에는 이 방향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경험과 분석으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라고 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으로 습관을 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습관 바꾸기로 넘어갈까요? 언어 습관 바꾸기. 그 다음에도 보면 아마도 혹시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모호한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이걸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제가 확신하는 바로는 등의 확신의 표현으로 늘려야 되고요.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같은 단정적 표현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충성인들은 9번 유형의 언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의심과 불안을 드러내기보다 평화롭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언어를 많이 쓰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6번 유형은 평온하고 안정된 톤이 조금 어려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이게 정말 안전할까? 정말 이런 말을 많이 쓰고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어떡하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6번의 좀 전형적인 표현법인데, 9번으로 갔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어떡하죠? 이거보다도 일단 차분차분히 해보죠.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9번은 좀 태평하잖아요. 평화스럽고. 그래서 6번에게 꼭 필요한 그런 언어 표현법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해보죠.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드럽고 포용적인 언어 사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존의 6번 방식은 이제 좀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위험하게 느끼시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가 좀 예민해요. 그래서 남들이 1이라고 느끼는 거 그분은 한 5나 6 정도로 위험도를 느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안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이것은 좀 부드럽고 포용적인 언어로 바꾸시면 어떻게 하면 위험하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함께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 함께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부드럽게 바꾸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위험이란 단어 대신에 더 안전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포용스러운 그런 언어 표현이죠. 3번으로 넘어가면 갈등을 완화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기존의 6번 방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다, 문제,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9번의 방식은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것 같네요.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입장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표현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것 같네요.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표현법을 좀 더 부드럽고 완화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까요?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보통은 위험해, 그런 건 문제야, 이런 식으로
6번 유형의 언어 습관이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하든지 또는 개선할 점이 있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바꾸는 것입니다. 안 돼, 틀렸어 이런 표현보다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라고 표현을 바꾸는 것입니다. 뭐 확실해? 진짜야? 이런 어떤 질문을 할 때도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천천히 알아보자, 확인해보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한 박자를 쉬세요. 한 박자. 왜냐하면 마음에 불안이 있고 의심이 있으면 좀 급합니다. 말하는 게. 그러니까 급하지 않게 한 박자를 쉬고 불안해서 내가 하는 말인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굉장히 이렇게 말 속에 어떤 불안이 많이 들어있죠. 그거 대신에 뭐뭐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표현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비가 오니까 우산을 들고 가지 않으면 비에 다 젖을 것 같아 라는 말보다는 오늘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좀 표현 방식 자체를 밝게 바꾸는 것이죠. 자, 이것도 한번 처음부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자, 이제 8번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8번.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밖에 8번이 없는데 이제 다른 분도 몇 분 또 계시고 또 8번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고착화되고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에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보통 8번을 또 많이 써요. 8번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정형화된 8번 아닐지라도 이런 표현 아마 많이 쓸지도 몰라요. 지도자 입장에 있을 경우. 그래서 기존의 8번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좀 뭐랄까요? 좀 명령적이고 조금 공격적이죠. 근데 2번이 어떻게 됩니까? 2번은 굉장히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현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부분이 어려우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어렵고 힘들어 하는 것을 먼저 공감해주고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오글거리죠, 엄청.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면 격려와 인정을 먼저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8번은 여기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딱 지적을 하죠. 근데 2번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잘하셨는데 여기 부분만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면 더 완벽해질 것 같아요. 해서 물론 잘못됐다. 아까 1번도 마찬가지잖아요. 1번도 잘못됐다. 직접적인 표현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다. 8번도 비슷합니다. 8번도 그런 어떤 언어 습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반적으로 정말 잘하셨네요. 여기 부분만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면 더 완벽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자, 기존의 8번 방식은 급하죠. 빨리빨리 결정해. 이렇게 한다면 2번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하기 어려우시겠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굉장히 오글거려요. 그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얘기하셔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굉장히 배려를 타고난 분들이니까 그렇게
근데 8번에서 2번으로 가려면 성화가 엄청 돼야겠죠. 그죠?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결정하기 어려우시겠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어 습관을 어떻게 바꿀까요? 해야 한다 보다는 하면 좋겠다. 해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틀렸다 보다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다. 안 돼 보다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바뀌는 것이죠. 이거 정말 성령 받아야 바뀌는 표현인데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이것을 연습함으로써 좀 더 효과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9번으로 넘어갈게요. 9번 조정자 같은 경우는 언어 패턴이 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좀 미루고 구체적이지 않은 일종의 좀 아주 부드러운 언어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도저도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음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좀 더 분명하고 목적 지향적으로 가려면 3번의 언어 패턴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 지향적으로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9번은 일반적으로 천천히 생각해보자, 천천히, 또는 나중에 하자, 이런 언어 표현이 보편적이죠. 근데 3번은 어떻게 합니까?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죠. 구체적인 목표, 언제까지 뭘 달성할지 정해봅시다. 근데 9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법이에요. 목표라는 단어, 뭐 언제까지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목표를 세워보죠. 언제까지 할지 정해봅시다. 정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또 목표 지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 주장과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9번도 2번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뭐 괜찮아요. 저는 신경 안 써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좀 뭐랄까 존재감을 약화시키는 습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3번 방식으로 적용하면 서로 입장을 들어보고 해결점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뭐 괜찮다, 저는 뭐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해결점을 찾아봅시다 하고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표현으로 바뀌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해결점을 찾아봅시다. 네,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도적이고 리더십 있는 발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9번 방식은 다른 분이 먼저 하시고 저는 남는 거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양보하고 좀 다른 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이고 리더십 있는 발언을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 파트는 제가 맡아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언어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4번입니다. 자, 말할 때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 이걸 소위 I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I 메시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통 제가 우리 9번 유형들 해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는 이라는 주어를 거의 안 써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거의 드러내지 않아요. 언어 속에서. 굉장히 희한하죠. 그러니까 나는이라고 꼭 넣으셔야 돼요. 9번 거는. 자, 나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확실히, 분명히, 제가 보장합니다. 확신 표현을 쓰고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애매한 표현은 이제 줄여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뿐만 아니라 난을 자꾸 떼다 보니까 남도 빼요. 그가, 네가. 그 말 속에 누가 뭐라고 했는지 좀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요. 문장이.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누가 했다, 그가 했다, 내가 했다, 이걸 굉장히 약화시켜요. 대부분 이 9번 유형들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누가 말했는지 그것부터 얘기하세요. 누가. 그래서 이 9번 분들 유형을 이렇게 대화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저는 잘. 주어가 불분명하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누가 말했다는 거지? 불쑥 말을 하는데
한참 해석을 해듭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엄마 얘기하는 거야? 아빠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하는 거야? 네 얘기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어를 명확하게 내가 그랬다는 건지 네가 그랬다는 건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그렇죠. 구분하고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죠? 그렇죠? 못 알아들을 때가 지금도 간혹 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웬만하면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유형이 다르면 외국어처럼 들려요, 말이. 진짜 희한하죠? 희한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서로. 같은 한국말인데 대화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9번과 1번이 사는데 서로 대화가 안 돼요. 가정이 위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한국말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요. 회의나 대화에서 1회 이상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9번 처음부터 여기까지. 자, 쭉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십니까? 예, 이제는 각자 자기 유형, 내가 배워야 될 자기 유형 거만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유형 거. 그래서 그 유형의 언어만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한번 써보세요. 그동안 내가 안 썼던 이 표현들, 오글거리지만 써보셔야 돼요. 예. 자, 여러분 이제 배우셨으니까 벽에다 이런 거 붙여놓고 계속 하가하듯이, 예, 자기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벽에 붙여놓고 하루에 10번씩 이제 성경 말씀 내가 암송한다 생각하시고 또 다 암송해 오세요. 다음 주까지 다 암기해 오셔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 표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